제목은 뭐냐, 이제 다가오는 디스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반대로 알고 계시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고,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상승하지만 그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그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거의 뭐 채권의 큰 손이라고 생각하는 뭐 거실을 잘 꿰고 있죠. 이런 채권 쪽의 펀드 매니저도 실제로 좋은 그 GOF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운영한 펀드가 다른 시각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수개월 동안에도 인플레이션의 그 공포가 더해지겠지만, 그것 때문에 만약에 채권이 계속 이제 셀러프 매도가 일어난다면 본인들은 좋은 바잉 오퍼튜니티로 생각한다. 한마디로 채권을 더 사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가 뭐 약간 더 주춤해지거나 내려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정반대죠.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 시나리오와.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분석에 따르면 디스인플레이셔너리 헤드윈드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 하는 거죠. 이거는 과거 한 몇십 년 동안 있어 왔죠. 한 20, 30년 동안. 요 디스인플레이셔너리 헤드윈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공급이 약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쇼티지가 발생해서 가격이 올라간 이 현재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능성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근거 자료는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공급단에서 많은 이제 버틀렉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럼버, 목재, 뭐 이런 것들이 뭐 온갖 그 농산물과 그리고 커머디티 쪽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구리값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이제 분석하는 건 요게 더 심해진 이유가 이제 갑자기 경제가 재개가 되면서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 돈을 많이 푸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소비를 또 막 늘렸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시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든 게 이제 럼버 가격이거든요. 지금 뭐 거의 뭐 비트코인처럼 올랐어요. 2020년도에 단위 유닛당 한 200불 정도 하던 게 지금 1200불이니까 6배 올랐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이 공급 부족이 사실은 이 나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써밀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약간 나무를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 보면 기계로 크게 절단하는 그런 공장 있잖아요. 거기에서의 약간 버틀렉 현상이지 실질적으로 나무가 없어서 럼버 가격이 올라간 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버틀렉 현상은 해결될 거고, 결국 이 가격이 다시 내려갈 거라고 이제 한 가지 예를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공급 부족 현상이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좀 챌린징하지만 점점 지날수록 이제 이 가격 프레셔가 다시 이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지속 가능한 그 가격 수준이 아니라 아까 위에 예를 든 럼버 가격처럼 상당히 이제 일시적인 어저스트먼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그거를 계속 트랜지토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연준이 왜 그러면 계속 트랜지터리라고 얘기를 하냐. 그거는 지금 연준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상당히 무시를 하는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작년에 기저효과가 너무 세니까요.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게 2022년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아무래도 향후 연준의 그 통화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작용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어쨌든 간에 구겐하임은 그런 관점을 봤을 경우에는 내년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기저효과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올해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고 감안을 하면, 그럼 밑에 이제 차트에서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처럼 공급에 어떤 쇼티지가 발생해가지고 버틀렉이 발생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라는 제조 원가가 상당히 상승했던 시기들, 1980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풀링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보니까 파란 전선이 이제 사실 평균이거든요. 3개월, 6개월, 9개월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점점 꺾이기 시작하더니 다시 이제 정상화된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한 12개월까지 끌고 왔는데 기울기가 조금씩 약간 꺾이고 있어요. 완만해지고 있는데 구겐하임을 생각하는 건 이게 시간이 갈수록 과거처럼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과거 데이터를 봤으면 이런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상당히 이제 일시적이다, 숏 리브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내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상당히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자료인데, 내년 핵심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올해 완전 정반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20년도가 워낙 이제 디플레이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 덕에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이제 지표들이 세게 나오는데,
내년은 어떨 것이냐? 그럼 내년은 올해가 기저효과가 되겠죠. 올해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금 뭐 중반부터 이제 향후 한 몇 개월 동안은 뭐 한 2, 3개월 정도는 이제 더 인플레이션 관한 지표들이 세게 나오겠죠. 하지만 내년에는 지금 수준하고 이제 앞으로 나와 있는 센 지표들하고 이제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연준에서 얘기하는 그 2% 이상의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 평균 물가 목표제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이 구겐하임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정도 되면은 이 기저효과가 오히려 2020년 대비 올해가 너무 좋은 만큼 2021년 대비 2022년은 그 반대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려면 서비스 섹터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나아져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코어 PC 중에 헬스케어가 들어가거든요. 가장 큰 웨이팅으로. 근데 지금 같은 경우 헬스케어가 지금 뭐 전염병 사태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정책 때문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요게 만기가 돌아오면 내년에 한 코어 PC 증가분의 한 0.15% 정도를 아마 끄집어 내릴 것이라고 있고요. 헬스케어 때문이더라도.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좀 레이버 쇼티지 때문에 또 이제 임금이 뭐 올라가고 뭐 원가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고용시장이 조금씩 백신 맞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9월 달에 정부에서 줬던 어떤 부양책?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나면 결국은 일하기 싫어도 다시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현장에 복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쇼티지 현상 때문에 발생했던 원가 증가되는 비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또 해소가 되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자료인 것 같고, 반대 의견이에요. 사실 예전부터 그래왔고, 이 스캇 마이너드는 그래서 잘 가려서 들어야 되긴 하는데, 지금 뭐 글로벌 하우스들은 뭐 JP 모건도 그렇고, 특히 블랙스톤 같은 경우도 상당히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해서 올해 말에 한 2%, 내년은 뭐 그 이상도 바라보고 있고,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상당히 이제 크게 보고 있는 반면에, 구겐하임의 스캇 마이너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디스인플레이션, 약간 디플레이션 같은 프레셔를 더 걱정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거는 있어요. 아무래도 채권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본인이 업어가는 그 에셋에 관한 항상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커멘트를 볼 때는 그냥 결론만 취하기보다는 이런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그 흔히 말하는 그 논리적인 리즈닝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 데이터로부터 그런 함축적인 의미들을 뽑아내는지, 그런 생각의 어떤 흐름,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서 그 논리를 눈여겨보시는 게 오히려 더 앞으로 이제 시장을 바라보실 때 더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는 훈련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